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추가 무역 합의와 관세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6월 민간 고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일 20%에서 2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둔화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13% 급감하면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2차 대규모 인력 감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란이 IAEA와 협력 중단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3% 급등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고용 수치는 쇼크였지만 또 미국이 베트남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잠깐 쉬던 랠리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나 인도량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원하게 반등한 하루였죠.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선 어제 여야가 진통 끝에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이 붐의 시작일지 셀온일지 궁금해집니다. 같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호 관세 유예 시한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밤사이에 전해진 무역 합의 소식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협상 소식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협상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 하루였습니다. 다우 지수만 아쉽게도 소폭 하락하면서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0.47%, 나스닥 지수는 0.94% 상승하면서 하루를 마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핀비즈 맵을 통해서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이 살펴볼까요?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던 건 에너지 쪽입니다. 국제유가가 3% 다시 반등하면서 쉐브론과 엑슨모빌 등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또 유틸리티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유난히 부진했는데요. 등락률이 컸던 섹터가 모두 경기 방어주 쪽인 하루였죠. 자, 그리고 오늘 장의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죠.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인도량 쇼크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4.97% 강하게 반등했고요. 애플도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벌써 4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더 늘릴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 급등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투자 심리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자,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은 밤사이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전장 대비 3bp 오른 4.28%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96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고 또 원달러 환율 현재 역외 시장에서 1,356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한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협정 체결입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우선 상호 관세가 기존 46%에서 20%로 낮아졌고요. 환적, 그러니까 제3국이 이제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40%가 예고된 겁니다. 이 환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듯한데요.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을 이용해왔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죠. 이른바 원산지 세탁을 해왔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이 베트남을 향해서 40% 관세, 이 환적에 대해서 40% 테리프를 붙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트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문 내용을 보면은
We will be able to sell our product into Vietnam at zero tariff. 그러니까 0%, 다시 말해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것인데요. 지금 상호간세 데드라인까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협정에 체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이 협상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발표된 고용지표입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바로 어제 미국의 구인과 이직 보고서, 졸츠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777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견조하다라는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ADP 민간 고용, 이번 달에 3만 3천 명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보통 1년치 그래프를 가져오는데 오늘은 2년치 그래프를 가져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 달에 이례적으로 3만 3천 명 감소한 겁니다. 애초에 시장 예상치도 10만 명이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였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점점 더 한층 더 부시가 커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밤에 나올 비농업 고용보고서까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비농업 고용보고서마저 흔들릴 경우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끝으로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는 방금 전에 전해드린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말 그대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자,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은 샘 스토벌이라는 분인데요. 월가에서는 베테랑 투자 전략가로 꽤나 유명한 분이죠. CFRA의 수석 전략가로도 알려진 분인데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약화될 경우에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 베팅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에서도 밤사이 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소폭 올라서기도 했었죠. 월가의 바람대로 조기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이제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7개 기업 상황부터 점검하고 출발해 보시죠. 어제는 정말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우려감을 키웠던 테슬라, 오늘은 5% 가까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좀 빠르게 되찾겠다라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의 투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2.58% 상승한 채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애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던 메타 같은 경우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마무리했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테슬라 이야기해 보시죠. 테슬라 어제는 CEO 리스크였다면 이번에 악재는 2분기 인도량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인도량이 좀 하향이 된다면 계속된 역성장을 보인다라는 우려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도량이 좀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좀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도량 수치 먼저 체크해 보시죠. 2분기 출하량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총 38만 4천 대 약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38만 7천 대보다는 조금 밑도는 수치인데요. 이 2분기 인도량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악은 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치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들기도 했고요. 1분기 출하량을 생각해 보면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계속된 감소세가 보이고 있다는 건 좀 위험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수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2분기 출하량 1분기 자체는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는 33만 7천 대, 이번에는 38만 4천 대 소폭 상향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간 하회했지만 월가의 예상치는 그래도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38만 7천 대로 한 몇천 대 정도만 하향됐다라는 부분을 시장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있고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월가에서는 조금 더 낮춰 잡았었습니다. UBS 같은 경우 36만 대,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35만 대를 겨우 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오늘의 수치는 그래도 월가의 예상치는 크게 뛰어넘어줬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차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테슬라는 반등하면서 출발해줬고요. 장중 고점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315달러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300달러가 약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래도 300달러 위에서 종가 형성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황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중국에서의 테슬라 소식이 한 가지 업데이트가 더 됐습니다. 6월 중국에서의 판매가 8개월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라는 분석인데요. 0.8% 소폭 올랐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중국의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비아디는 영업점 폐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0% 넘게 올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 최근 전기차 SUV를 새로 출시하기도 했죠. 이 모델 Y 대비해서 4%가량 저렴하다라는 가격적인 부분까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는데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체크해 보시죠. 간밤 가장 큰 이슈였던 건 테슬라의 인도량도 있겠지만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수혜가 기대됐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CNBC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부터 베트남산 수입품은 20%가량의 관세, 그리고 베트남을 경유하고 미국에 수출된 상품은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종목단의 이슈로 좀 등장했던 점은 이겁니다. 나이키와 갭, 그리고 룰루레몬, 우리가 좀 익숙한 기업들이죠. 우리가 입고 쓰는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베트남 내 주요 제조시설을 보유하기 때문에 미국 정계 로비에 나서면서 이번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은 의류와 소비재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나이키는 4% 상승, 온홀딩과 함께 컬럼비아 스포츠웨어까지 상승세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시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불안한 고용, 희망찬 관세. 불안한 고용, 희망찬 관세.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고용 지수는 좀 안 좋게 나왔고, 네.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관세 부분은 좀 좋게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고용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민간 고용이 예상 밖으로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2년여 만에 감소하면서 시장에서 이 노동 시장 악화 이렇게 되는데요. 3만 3천 건이 신규 일자리 고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근데 이것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AI 시대가 되면서 예.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대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라던가 예.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이 뭐 현대차라던가 이런 데 가보면은 공장에 기계, 로봇들이 다 로봇팔이 많이 움직이고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뭐 많은 요즘은 예. 첨단 기술 기업들이 저희 매일경제 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라는 이제 네. AI 시스템을 도입도 하고 그쵸. 있거든요. 네네. 저도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봇이나 인공지능 AI가 다 이런 인간의 고용 시장을 넘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만 3천 건 신규 일자리 채용이 줄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 거기 이제 뭐 새로 만들고 하면서 또 현대차도 미국에 만들고 하면서 다 기계 로봇으로 다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예. 공장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간 고용이 많이 악화됐다는 측면이 좀 불안한데요.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다만 이제 희망찬 관세라는 거는 이 베트남 쪽에다가 미국이 이제 관세를 원래는 46%였어요. 그런데 이제 20%대로 줄였다. 대폭 낮추고 자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약간 무역의 길이 트였다라는 측면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또 일본은 최근에 좀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원래 24%였는데 일본은 오히려 뭐 35%까지 매길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점들은 또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 상황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베트남 쪽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는 사실 뭐 기회는 어느 정도 열린 거기 때문에 희망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베트남이 이렇게 된 거는 영국에 이어서 거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먼저 지금 협상이 잘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 베트남인데 동양권에서는 거의 처음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 물꼬를 튼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장세 또 베트남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관세를 낮추는 게 좋은 게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있어요. 현지 예, 공장.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음. 나이키 운동화라던가 이쪽은 뭐 80% 이상이 베트남에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사들일 때는 굉장히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듯한데요. 방금 전에 얘기해주신 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 지금 보면은 기존 무역 협정 뭐 상호 관세는 46%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 환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또 40%가 예고됐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중국을 의식한 네. 조치로도 풀이되는데 미중 관계는 괜찮은 게 맞을까요? 중국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견제 상태죠. 그러니까 예. 확실히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이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 많았기 때문에 그런 통로는 또 막은 것 같습니다.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기 위한 것이 맞는 걸로 판단되고요. 예. 중국은 뭐 146.5%까지 갔다가 이제 뭐 55%로 결정됐는데 결국은 이번 이런 관세로 지금 몇 달 동안 트럼프 정국에 들어서서 한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중국이 55%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맞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은 좀 견제를 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좀 이 협상 딜을 좀 클로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이 매크로 이슈로 민간 고용 보고서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이게 보통 저희가 뭐 몇만 명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몇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만 명이 줄어든 네. 건데 고용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금리나 기대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고용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좀 되는데 결국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예. 뭐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많이 좀 나가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릴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 직원의 4% 정도 9천 명을 감축하는 이번이 뭐 두 번째 예, 아니에요? 예, 올해 들어서. 5월에도 한 번 예. 있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데 신규 음. 채용도 안 뽑는다. 원래는 그렇죠.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나가더라도 신입 직원들 많이 뽑고 해서 이게 순환이 굉장히 빨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은 지금 현재 시점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기존의 인력을 감축하고 그냥 버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로봇이 좀 대체하지 않나 예.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7월 금리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7월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파월도 아직은 뭐 강경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죠. 파월뿐만 아니라 많은 또 그 연준 각계 위원들. 연준 위원들도 7월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 뭐 9월이나 10월 이렇게 돼서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제 유가가 오랜만에 3% 반등했는데 이란 쪽에 이슈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란 대통령이 이 IAEA 예. 이게 국제 원자력 그쪽 기구죠.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와의 협력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이 확실히 이제 갈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핵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막 중단을 했는데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이 이제 폭격을 하는 등 그런 점들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 핵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 그런 점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란이 또 산유국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이 전쟁이 뭐 휴전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경전을 네.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이란과 뭐 무역 갈등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국제 원자력 기구 등등 또 굉장히 많은 기구가 있잖아요. 핵 관련해서 그런 점들과 갈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브렌트유는 지금 69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선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엔비디아인데요.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거든요. 오늘도 밤사이 흐름 좋았고요. 엔비디아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 가치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네.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1위냐면은 이런 AI 칩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이런 순위에서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잘하고 있었지만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약간 밀리고 있었고 사실 엔비디아를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사실 브랜드 인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가치 있는 기업으로 당당하게 1위를 좀 되찾으면서 1위를 한번 찍었다가 다시 약간 밀려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시장 가치가 6월 말 기준 3조 8,6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6,900억 달러. 그래서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4.3%가량 더 높은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한테서 잠깐 밀렸다가 또 다시 되찾은 상황이 된 건데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AI 반도체 칩에 대한 이런 기조, 데이터 센터 이런 낙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뭐 또 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인상이 깊고 강력한 시세 속에서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계속 상승 추세로 나아갈 수 있는 기조가 좀 발판이 좀 마련되고 있다. 엔비디아 현재로서는 되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잠시 해주셨었는데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고 하는데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예. 왜냐하면은 4%를 9천 명 감원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 네, 효과 이런 비용 것도 절감, 있을까요? 뭐 예.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도 약간 이런 걸 원래 잘해가지고 테슬라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좀 줄였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X로 바꿨잖아요. 그때도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뭐 지금은 물러났지만 그 정부 활동할 때 예. 트럼프와 함께 이제 도지할 때도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 감축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이 지금 비용 감축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비용 절감 이런 인건 감축으로 그런 점들이 좀 최근에 두드러지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5월에도 감축을 했는데 이번에 또 줄여 나간다. 이런 점들은 재무 구조상 그러니까 회사 사실 인력을 감축한다는 거는 회사 성장성에는 약간 부딪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사실 회사가 이렇게 막 성장해 나가면은 인력을 더 느리고 더 많이 뽑아야 되죠. 인력을 뭐 대규모 채용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메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뽑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장성에는 부딪힐 수 있는데 대신 단기적인 재무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확 개선되는 순이익 같은 부분들 그런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점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계속 줄여 나갈 수는 없죠. 그러면은 회사가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전부 AI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예. 있는 거다 보라서 저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내실을 다져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좀 톡톡히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지금 미국 대형은행들이 차례대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은행주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행주들, 뭐 금융주들은 다들 이렇게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금을 33%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주당 3달러에서 네. 4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뭐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반영은 안 됐어요. 그래도 최근 추세가 굉장히 또 좋은 시점이고 은행금 이렇게 배당금을 확대하는 거는 이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건전성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과한 데 따른 것인데 그런 이런 자사주 매입들 이런 것들 좀 지금 잘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장 관심주로 펩시코 들고 와 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펩시코가 한동안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예. 주가 계속 떨어지는 양상이었어요. 계속 밀리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뭐 60일선을 돌파하는 등 이렇게 추세선에서 굉장히 좀 반등을 좋게 나오고 펩시와 이런 인도 보틀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도의 이 즉석 음료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38%까지 인도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어요. 기존에 2015년에 28%였는데 38%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인도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인구 1위죠. 인구 숫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강한 다양하고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뭐 주가가 지금 반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상당히 추세 반등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펩시코의 주가 흐름 벌써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